일단은 다 샌드위치인데 여기는 샐러드가 있어서 궁금하네요. 누가 관리하고 있어? 혼자 오래 살고. 혼자 오래 살기. 이렇게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생각해보면 역시 그 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낙성 어디서 술 마시고 있었죠? 하여간 마시다가 저는 농담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여기 이제 뭐 그 신림동에 이런 공간을 얻을 거고 거기서 뭔가 리빙랩 비슷한 걸 할 거다. 같이 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일이었어요. 제가 사회성이 너무 좋은 게 문제예요. 혼자 잘 살기라고 하는 그 연구소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은데, 저는 이 혼자 잘 살기라고 하는 주제가 인간의 본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토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잘 살기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은 고독과 외로움에 아주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혼술남녀에 나오는 하나의 그 씬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곡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알지도 몰라요. 삼겹살, 두꺼운 삼겹살 같기도 하고, 혼자 고개를 긋고 이어폰을 끼고 술잔은 없구나. 어쨌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고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이 사진을 어디서 제가 봤냐면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그 기사에서는 그 기자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퍼지고 있다. 약간 걱정하는, 현대인의 사회성을 걱정하는, 젊은이들의 사회성을 걱정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로워서 이러는 걸까요? 지쳐서 이러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질문을 던져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고독의 탄생. 일단 그럼 고독하고 외로움의 차이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고독.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쓸 때도 난 우리 고독을 좀 즐겨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외로움을 즐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잘 안 해요. 그죠? 네, 약간 외로움은 네거티브한 필링이고 고독은 약간 자발적인, 뭐 파지티브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발적인 어떤 단절, 자기 스스로 관계를 조금 단절해보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게 이제 고독.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수렵 채식계에 있었을까?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침팬지도 이런 게 있을까? 이런 질문들 해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영장류는 한마디로 집단 생활하는 종이에요. 우리는 영장류고 그다음에 포유류 속의 영장류니까 이게 집단 생활이라는 게 너무 그냥 익숙하잖아요. 이게 지금 집단 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일단 파충류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파충류는 되게 우리로 치면은 독고 다이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포유류 중에서 영장류는 포유류가부터 이제 이게 시작됩니다. 집단 생활.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기 위한, 집단 생활은 너무나 오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뭐 비용이 들까 그러지만 사실 집단 생활 엄청난 비용이 들죠.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누군가가 분업을 잘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그거를 퍼니시하기도 하고 그걸 칭찬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종의 규율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그 시스템이죠. 물론 그 집단 생활을 개미처럼 페로몬 같은 화학 물질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개미 어마어마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인스팅트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건 뇌를 막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자동 반응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행태는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개미와 인간을 그 약간 피상적으로 적용하면 되게 유사한 점도 많지만 사실은 실제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의 질문은 사촌들이 왜 차이가 났는가? 를 보면 이게 침팬지고 400cc 정도 되잖아요. 뇌용량이. 그러니까 500cc도 안 돼요. 이게 호모사피엔스 1300cc, 1500cc 정도네. 그러면 어떻게 이 차이가 왜 났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는 600만 년 전에 같은 포인트에서 시작했어요. 같은 공통대에서 시작했는데 왜 차이가 이런 차이가 날까? 어쩌면 인간과 침팬지가
자연을 어떻게 잘 매니지하는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인텔리전스보다는 이 사회를 매니지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를 매니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그 프레셔가 그 받았던 프레셔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혹은 그것만큼이나 컸을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우리 지능이 뇌가 결국에는 뇌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요. 진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게 돼요. 그 가설을 세우게 된 결정적인 연구가 이 연구인데 이게 이제 집단의 사이즈하고 그러니까 종마다 집단의 사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세보면 알아요. 한 집단에 몇 명이 몇 개체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이게 침팬지인데 침팬지는 한 50에서 80 정도 되는 집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과 어떤 요인이 어떤 변인이 관계를 갖고 있냐면 니오콜텍스 레이쇼라고 하는 거 있죠. 신피질비. 그러니까 뇌 두개골을 열면 쭈글쭈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신피질인데 뇌 전체에서 이 쭈글쭈글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게 이제 신피질비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신피질비하고 이거는 이제 원숭이들이고 이건 유인원들인데 유인원은 어떤 애들이냐면 아까 얘기한 침팬지, 보노보, 오랑우탄, 고릴라 이런 애들, 그런 긴팔 원숭이까지 기본이라고 얘기하죠. 인간 포함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이게 유인원이고요. 이게 원숭이들인데 보시면 침팬지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됩니다. 니오콜텍스 레이쇼가. 그래서 한 50에서 80 정도 되는겠죠. 그러면 인간도 해보니까 한 4 정도 되는데 그럼 어디가 되냐? 100에서 150 정도 되는 150에서 200 정도 되는 집단 사이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침팬지가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이건 2그룹인 거고요. 인간의 경우는 한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집단 사이즈예요. 뭐 침팬지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집단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다? 오케이. 근데 그게 무슨 함의를 갖고 있느냐? 50 정도 되는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침팬지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일종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기계로 치면 윤활유를 쳐줘야 돼요. 이게 윤활유를 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털 고르기라고 하죠. 그루밍이라고 하는 건데 이를 잡아주는 행동은 아니고 일종의 스킨십 같은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면 이제 뭐 미장원에 가면 여자분들이 막 남자분들이 혹은 여자분들이 그 머리를 깎아주잖아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졸리거든요. 완전히 릴렉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도 우리가 받는 이유가 정말 릴렉스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물론 이제 되게 불편한 사람이 막 내 몸을 만진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되게 혐오스러운 일이 되지만 그 무장 해제 만드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드는, 이게 그 터치라는 게 우리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는데 침팬지가 50 정도 되는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인간도 침팬지랑 같은 방식으로 털고르기를 한다 그러면 몇 시간을 해줘야지 3배 정도 되는 집단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계산값이 나오죠. 계산을 해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만약에 3배 정도 되는 집단을 계속 인간이 유지한다, 살아가면서. 그러려면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 옆 사람 털고르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네. 그러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솜털밖에 없지만 털고르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털고르기의 어떤 아주 추상적인 기능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죠. 그게 뭔지를 봤더니 이런 거죠. 이 세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적어도 이 세 아이들의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지금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여기 없는 아이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근데 그게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세 아이를 뭉치게 합니다. 그죠? 왜? 남에 대한 평판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 윤활유를 쳐주고, 우리는 같은 편이구나, 나는 생각이 같구나, 혹은 그 친구를 어떻게 보면 자기 집단에서 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윤활유를 쳐주는 행동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뒷담화라고. 뒷담화. 뒷담화를 하는, 이 뒷담화가 그래서
침팬지가 털 고르기를 한다면 실제로는 우리는 말로 털 고르기를 하는데 이게 일종의 뒷담화고 다 일종의 소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레퓨테이션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얘네들이 이렇게 털 고르기를 피지컬리 털 고르기를 하는 거를 우리는 말로 한다. 그래서 소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게 결국 나중에 거십이고 그것이 언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진화했다고 보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뭘 위한 거라는 거예요. 소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기 위해서 진화했다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진화심리학자죠. 로빈 덤바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조직에 일종의 하이라키가 있는데 일종의 그 하이라키보다는 이런 그 포함 관계가 있는데 5명이 완전 절친이고 완전 절친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을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무덤에 갈 때까지 그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믿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완전 절친이죠. 그게 인생에서 한 5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명이 3의 배수처럼 가잖아요.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친구, 아는 사람, 알 것도 같은 사람인 거죠. 여기 이제 150이 아까 그 나온 150이에요. 친구의 마지노선. 이 얘기는 아까 그 150 그 집단 사이즈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친구로 둔다는 거는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친구 영원히 친구는 아니잖아요. 계속 뭔가 그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계속 뭔가 더 강하게 혹은 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친구죠. 이제 어떤 착각이 있느냐? 이제 SNS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디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 착각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친구들 있잖아요.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몇 명 정도 돼요? 저한 600명 600명. 네. 저는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서 마케터들이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항상 의문을 제기해요. 반문을 해요. 저 휴대폰에 한 2,000명 정도 들어있는 것 같다. 최소한 이 클라이언트들. 그런 사람들 혹은 뭐 하여간 마케터들 되게 소시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작은 것 같다. 150명. 이건 뭐 수렵 채찍기나 해당되는 얘기 아니냐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한번 그분들한테 한 달이나 2달에 석 달 동안 한번 관찰해봐라. 진짜로 전화하는 사람들 몇 명인가. 그러면 진짜 사회생활 많이 하는 사람도 150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SNS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셜 채널이 많아져서 우리는 어떤 착각이냐, 우리 사회성이 좀 역량이 커진 거 아니야? 우리 커패시티가 늘어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막 상상하고 있잖아요. 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 자, 이 사회는 우리한테 안 맞는 사회예요. 왜 안 맞는 사회냐? 우리 뇌가 그렇게 빨리 커지지 못했어요. 이게 수렵 채집기를 우리 인간의 어떤 진화의 역사를 1년 365일 달력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긴 기간 99.9%의 기간 동안 우리는 뭘 했냐면 수렵 채집하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이 신체와 우리의 뇌를 지금 그때 환경에 잘 적응시켜 놓은 거죠. 그때 150이란 얘기예요. 그때 150.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매일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매일.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달라지지 않은 건 뭐냐? 이 변화된 환경에 변하지 않은 건 뭐냐면 뇌 용량이에요. 그리고 뇌 소셜 스킬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에 지나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양복을 입은 원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관점에서 이걸 보면 물론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어쩌면 틀림없이 굉장히 많은 소셜 채널과 직장 내 사람들과의 부딪힘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좀 탈출해서 피해서 자기 혼자 끼고 밥 먹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지쳐 있는 거죠.
우리가 사회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총알은 쉽게 말하면 150개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그 총알을 달라고 하는 채널들은 예전에는 하나 혹은 두 개였다면 지금 수십 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설적으로 초개인성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사회성 얘기를 안 했지만 침팬지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초사회적인 종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 전체를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식물들 곰팡이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가장 사회적인 종이 어떤 종이냐라고 하면 개미하고 인간을 들 거예요. 근데 개미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분업이나 그 집단의 사이즈가 다 일종의 페로몬 같은 본능 작용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의사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종이 다 굉장히 사회적인 종인데 그래서 저는 개미는 유소시얼리티 진사회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간은 초사회성 울트라 소셜리티라는 말을 이제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책을 쓴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성은 침팬지보다도 월등해요. 그죠? 그리고 이 문명에서 문명을 만든 시그너처 역할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의 발달된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초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느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찔끔 하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초개인적인 현상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전의 양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독은 현대인의 사회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너무나 많은 채널에 지금 내 150밖에 없는 총알을 쓰다 보면 고갈이 되잖아요. 고갈이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 잠깐 쉬어야 돼요. 그래야 충전이 돼요. 그래서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고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독은 수렵차 시계는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고독은 내가 단절한다? 내 삶을 위해 단절한다? 그러면 죽어요 그냥. 근데 지금 채널들이 많아졌으니까 그걸 끊을 수 있는 거죠. 끊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갈돼서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와던 일들을 막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결혼 뭐 이런 것도 너무나 결혼이라는 게 예전에 결혼 딱 하나가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결혼 말고도 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친목, 동창회 이런 거 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다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고독은 현대에서 발명한 일종의 소셜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의 동전의 양면 또 외로움이죠.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외로움과 외롭지 않은,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고독이라는 측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견딜만한 것인가, 좀 좋은 기능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노입니다. 노. 외로움은 즐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들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뭐 보시면 지방에서 열량으로 더 많이 섭취하고요. 고혈압 발병률도 높고요. 훨씬 높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50%가 더 높아요. 사망률도 높고요. 그 다음에 사고 능력 활성화는 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심장마비 일으킬 확률도 40%나 높아요. 만족도 떨어지고 신진대사율 떨어지고 심지어 소득도 차이가 나요. 이건 다시 말하면 외로운 고통이라는 고통, 페인. 야, 고통이라 그러면 뭘까요? 그러니까 뇌는 물리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을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고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고통으로 파이링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미난 연구예요. 그러니까 배제감을 느낀다. 그 다음에 내가 소외됐다. 내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피를 흘릴 때 넘어져서 아플 때 벌어지는 내 뇌의 작용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는 범죄죠. 그런 의미에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등을 칼로 찌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외로움 전담 장관,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이 같이 경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되게 심각한 문제죠. 왜 심각해지냐면 더더군다나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고령화가 되고 특히 우리나라도 이거 되게 심각해질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 1위인 거 아시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의 원인은 내가 쓸모 없다라고 하는 그 느낌 때문이에요. 나는 고립되어 있고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야말로 일종의 잉여 같은 존재다. 난 쓸모가 없다. 그런 생각에 또 살 만큼 살았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되게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외로움을 잘 매니지를 해야지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왜 집단 생활을 하는 건지 보면 내가 모든 자원을 내 스스로 혼자 다 가져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단을 유지하면서 부담을 시작하고 내가 필요한 자원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얻기 시작한 거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집단의 네트워크에서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냥을 하러 간다고 생각해봐요. 수렵채집기 10명이 사냥을 하는데 어리버리하다가 여러분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그 공포를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주변에는 하이에나가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난 룰루랄라 난 혼자 떨어져서 나는 아주 자율적인 존재로서 아주 행복해. 이런 존재는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이미 갔어요. 그때 공포감을 느끼고 뭔가 페인을 느끼고 빨리 거기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런 욕망이 없었던 사람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아이들을 생각해보세요. 갓난 아이들. 그 갓난 아이들한테 정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집도 아니에요. 음식도 아니에요. 심지어 엄마예요. 엄마. 보모예요. 아빠예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만 자기가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원천적인 거예요. 의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들을 엄마한테 떼놓으면은 엄청 울잖아요. 그 분리고통 같은 거거든요. 그건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죠. 그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자 잘 살기라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 사이에 엄청난 줄타기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독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스킬 같은 거라면 외로움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린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고 그리고 그 배제감을 느꼈을 때는 정말 그 아이들의 분리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잖아요. 지금 다 1인 가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연구하려는 또 이 연구소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면 외로움 방지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소셜 서포트 시스템을 생각해 봅시다. 복지제도. 예전에는 모든 자원들을 사람 관계를 통해서 얻었다 그러면 지금은 시스템이 그걸 받쳐주고 있어요. 덜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껴서 그 사람에게로 가게 만들 필요가 없는 사실 가장 큰 거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 많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필요할 때마다 살 수 있잖아요. 관계도 살 수 있어요. 영화에 그런 데서 나오는데 돈 있으면 관계도 살 수 있다.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외로운 존재인데 그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끊어지는 게 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그러면 자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당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차단당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 자원이 다른 돈을 통해서 혹은 시스템을 통해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외로움은 느끼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스르륵 해소되죠. 수렵채집기에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수렵채집기는 매우 외로워야 되는데 지금은 주변에 시스템이 있어서 조금 덜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움도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로움의 감정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거고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살아올 수 없었겠지만 마치 물리적 고통을 못 느끼는 애들이 다 죽어나가듯이 그건 고통이니까. 근데 그 외로움이 현대사회에 오면서 여러 시스템의 어떤 도움 혹은 시스템의 어떤 하에 놓이면서 약간 변화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치겠습니다.